그 루트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반열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이에요. 두 번째가 사업소득, 그 세 번째가 자본소득입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을 보게 되면 우리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월급 받는 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만큼의 일당을 받아가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업소득은 내가 사장이 되어서 그 매출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어가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 수동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통한 월세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돈은 이 자본소득입니다. 이 자본소득을 만드시는데 가장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자본소득이 가장 강력한 힘이냐?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로소득을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나의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TV 잠깐 보면 잘 시간이에요. 그 다음 또 다음날 출근 준비해야 되고 나의 자기개발, 나의 여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정말 주말 반납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나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급여.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고 내 기본 소비 지출하고 나면 정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너무 소득이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정한 일자리. 이 회사에서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몰라요. 위에서 상사는 누르고 밑에 새로운 신입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난 중간 포지션에서 굉장히 애매하고 신입 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렇게 일해도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 두 번째 사업소득자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직원보다 돈 더 적게 가져가는 달도 있어요.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안 좋은 시기엔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분들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기본 원부자재비 이렇게 내고 하다 보면 내가 직원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더 급여가 적은 달도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이것도 똑같죠. 이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사업을 좀 확장시켜서 대출도 받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면요. 장사가 조금만 안 되고 매출이 줄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월급 다 줘버리면 끝나는 경우, 임대료도 못 내는 경우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똑같이 시간이 부족하고 급여도 적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거, 이 세 가지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리스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에 올인을 해야지만 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리스크를 없애려면 정답은 자본소득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급여를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생계 필수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생계 필수 비용이 자본소득에서 나온다면 잘릴 거에 대한 걱정을 하겠어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녁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본소득이 있다면 퇴근 후 나의 시간을 나의 자기 개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급여 플러스 자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소득을 꾸준히 볼 수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뭐 예를 들어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나고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떨어져요. 근데 직원이 2명이 있다. 250만 원씩 직원 월급 2명 줘도 나한테 순수익이 500만 원이 떨어져. 그래서 임대료 내고 뭐 하니까 나한테 막상 떨어지는 게 200만 원이네. 그러면 직원을 고용할까요? 고용을 안 하게 되겠죠. 한 명 자르고 내가 차라리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차라리 내가 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소득으로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면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왜? 사업을 확장시킬 거니까. 초창기 사업은 당연히
적자를 벗고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시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까지 못 가고 보통 포기들 많이 하시는데 못 가도 괜찮아. 왜? 내 기본 생계 비용은 자본소득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 순수익은 다시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시간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점, 그거에 대비 성과, 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점이거든요. 그 만족스럽지 못한 소득으로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돼. 지금 이 사업 월급 주고 남으면 없으니까 내가 더 시간 많이 투여해야 돼.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의 자기 개발이나 어떠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소득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드시죠? 보통 우리가 살아온 교육받은 방식으로는 열심히 근로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모아서 은퇴하고 치킨집이든 뭐든 사업을,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꾸준히 일으키고 사장님 소리 듣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관심이 갖게 되면서 자본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 자본소득,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라고 우리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제 교육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소득이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종잣돈 최소 2천만 원 정도 모아서요. 자본소득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150만 원 정도, 50%까지 맞추라고 하는데 50%까지 150만 원 정도의 월세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근로생활을 하면서 월급 플러스 월세가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아니어도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창업의 분야의 일을 배우는 겁니다. 300만 원 월급 받다가 내가 카페 창업이 하고 싶어. 근데 내 돈도 지금 좀 모아놨어. 보증금이나 기본 시설 같은 거 내가 인테리어 할 정도 돈 모아놨어. 몇 천만 원 모아놨어. 그럼 카페를 시작해야 되는데 카페를 시작하면 일단 배워야겠죠. 근데 월급 300만 원 받다가 카페 취업해서 180만 원씩 월급 받으면 살겠어요? 기본 생계가 있는데 못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자본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150만 원씩 월세가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180만 원 받으면서 카페에서 배울 수 있어요.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배움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소득이. 300만 원 받는 것보단 180만 원 받는 게 시간이 더 여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월세를 월급의 50% 수준까지 맞춰놓는다. 그리고 내가 창업하고 싶은 분야를 더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한다. 그리고 나의 사업을 시작한다. 실제로 제 교육생 중에서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빌라 두 채 월세 5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빌라 두 채 사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월세 150만 원까지 금방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분의 급여의 50%가 맞춰집니다. 그럼 그분 그 일 계속 할까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그래도 부자 되고 싶으면 사업해보고 성공하면 나중에 투자해서 건물주도 돼본다. 이게 일반적인 루트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본소득을 가장 먼저, 월세를 가장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근로생활을 하면서 나의 사업과 창업 아이템들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시간이 그만큼 남으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다시 자본소득을 만드시고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본소득을 먼저 만들게 됐을 때 이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만들어야겠다고 공부를 하잖아요. 돈을 더 빨리 모으게 됩니다. 이 돈만 모으면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월세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월급 플러스 월세 소득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더 빨리 모으게 되겠죠. 기본 생계가 가능하면 내 날개를 펼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세상에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부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나의 시간만 확보되면 난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잠재되어 있는 능력 출중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돈 모으셔서 내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냐의 싸움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내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면 지금 얽매여 있는 직장과 사업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이것들을 지배해야 돼요.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안정적으로요. 사업을 하던 월급을 받던 인간관계던 투자를 하던 모든 것은 리스크 싸움이거든요. 사람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줄여가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줄여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 그게 나에게 리스크거든요. 모든 인생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임인데 리스크 없는 사업, 리스크 없는 투자 방법. 저는 그거를 부동산 경매를 택한 겁니다.